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80만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너하라 방송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옆에 우리 최고의 미남 우리 구주아 변호사님, 자유통일당 대변인이며 특검단 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수열 안보시민 총연합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생소한 얼굴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시작되는 8.15 우리 광복절과 건국절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 김수열 대표님은 동아면세 백화점 앞에서 직접 집회를 진행하고 지금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이 8.15는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건국절이기도 하고 해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5년 동안 저 종북주사파 내부의 적을 척결하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뛰어다니는 결과 이제 정권 교체도 하고 또 무언가 될 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0만 조직을 단단하게 해서 네. 이 기회에 대한민국을 자유체제로 유지하고 자유통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거대한 집회를 여니까 모두들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우리 김수열 대표님, 예. 안보 단체에서 거의 다 나오시겠죠? 예, 뭐 지금 계속해서 전 안보 단체들이 연일 회의를 하고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도움을 그리고 또 보탬이 될까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열 대표님은 뭐 아시다시피 광화문 동아변세 백화점 앞에서 일파만파를 그래도 몇 년 동안 진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의 안보 단체들은 아마 꽉 잡고 계시죠? 꽉 잡는 데보다 전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아, 네. 애국 감사합니다. 운동하시다가 또 고초도 당하시고. 네. 아이고. 아이, 그건 뭐 훈장이죠, 뭐. 자, 그다음에 우리 구주아, 우리 미남. 아, 정말 미남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에게 가장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우리 구주아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올해 정권 교체도 하고 지방선거도 했지만 투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정권이 바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광화문에 또 할 일이 있고 네. 역할이 아주 이 나라와 자유 통일을 위해서는 광화문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이미 여러분 올해를 보시면서 깨달으셨으리라 봅니다. 맞습니다. 투표만 한다고 나 몰라라 하면은 아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네. 우리가 나가고 광화문이 나가야지. 네, 우리 집회 영상 잠깐 한번 사진을 보시죠. 자. 얼마나 언제입니까? 2019년 10월 8.15서부터 예, 뭐 쭉 나옵니다. 10월 9일, 10월 3일. 어마어마한 11월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죠. 뭐 네, 네. 광화문 11월 23일 뭐 24일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네,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나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광화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구주아 변호사님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일 모레 8.15 이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안이함에 젖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위기가 지금 저희들 현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바로 정교조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이미 쟤네들은 모든 조직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8월 15일 이후부터 10월 11월 계속적으로 쟤네들은 집회를 한다고 이미 공고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이 화면 아예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8.15 전국 야. 노동자 대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했어요. 오늘 보니까 네. 13일. 이것을 오후 2시에 숭례문에 했어요. 야. 근데 또 지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400명, 300~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동원된 인원도 인원이지만 이 전체를 한번 화면을 크게 띄워줘 보세요. 예,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얘네들이 이 주사파들이 두려워하는 게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부르는 대결 정책,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라. 이거는 바로 저희들이 봤을 때 구 변호사님, 저게 북한의 지령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오늘도 네. 우리 동아면세점 앞에서 네네. 노동조합에서 집회하고 연설 시위를 하는데 네네. 문구는 노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한미 동맹을 끝내라. 예. 무조건 미국이 들어갑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라. 노동조합,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모든 집회와 운동의 목적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노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기업에서 복지 혜택은 그게 아니고 복지 혜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기업을 파괴시키고 국가를 파괴시키려는 이 한미일 동맹 이것만 주장하니까 저것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를 파괴시키는 깡패 집단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간물이 많이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네네. 뭐 저거를 보면은 저 집단은 노동조합이 아니구나. 사실상은 네네.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말 주사파에 선동된 네. 사실상 주사파 그 자체죠. 자, 방송팀 있잖아요. 이 전국 노동자 대회 포스터를 한쪽에 띄우고 구주화 변호사를 옆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를 말씀을 할 수 있게. 예. 자,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북 선제 타격 구체화 3축 체계 조기 복원하겠다. 민주노총이라고 써 있는데 네네. 노동자 대회인데 지금 써 있는 말들은 전부. 노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들. 네네. 윤석열 비판하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 멈춰라. 전쟁을 부르는. 네. 그리고 북도발의 강력 대응 3국 협력 강화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멈춰라.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한미일 이 군사협력을 멈춰라는 거는 바로 저 말 자체가 바로 북괴와 중공을 이롭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계속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당에 저희들이 내일 모레 8.15 이 광복절은 단순한 광복절, 건국절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들의 저 민주노총과 저 국가를 파괴시키는 세력들과의 완전히 전면전으로 보시면 물론 될 것 저기 같습니다. 집회하고 우리하고는 아예 뭐 게임이 안 되고 게임이 안 되죠. 이미 뭐 우리는 100배, 1000배는 더 올 겁니다. 저거보다. 네네네. 저기 400명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한 400만 오면은 한 그렇죠. 만 배는 더 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게임도 안 되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저들 그리고 정부 온 국민에게 우리의 힘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와야 돼요. 나와서 거기를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우리의. 맞습니다. 자, 우리 김수열 대표님. 네. 그러니까 지금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다 나와야 됩니다. 더욱이 맞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군인 출신이니까 또 얘기하는데 네네. 한 번이라도 군대에 갔다 오거나 군번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니까 네네. 다 이 체제 전쟁에 체제 수호 전쟁에 나와야 됩니다. 네네. 정권 교체했다고 해가지고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그렇죠. 교체하고 나니까 진짜 이제 내부적을 몰아내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국민혁명을 완수해야 이 모든 것이 완수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그 힘을 보여주는 8.15 국민대회 예. 전 국민이 다 나와서 함께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구 대표님. 네, 네. 아니 우리는 정권 교체하면 우리는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쉴 수가 없는 게 지금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그 지금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결국 우리 자유우파 세력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네. 우리 광화문밖에는 없죠. 없어요. 네. 유일한 무기가 광화문 세력인데 여기를 거리를 두고 우리는 뭐 극우니까 좀 중도화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은 엄청난 민주노총이니 뭐니 뭐
무기들을 다 가지고 전쟁터에 나오는데 자유우파는 무기 다 버리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간다. 그럼 뭘로 싸웁니까? 그렇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교체된 후에도 지금 석 달 동안 계속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의 힘이 저 당을 해체시켜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 좌파들하고 싸울 힘이 부족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국회의원 한두 명만 들어가도 정말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미 다 물들어 버린 것 같아요. 거기도 이미 예. 가족들이 뭐 다 침투해서 네네. 좌파로 많이 물이 들었죠. 거기도. 네. 그게 정상입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 정상이 아니죠. 저 정상이 이준석이 아니죠. 같은 놈이 지금 저기 말이 됩니까? 대표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준석에 대해서. 정말 내부의 적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북한이나 중공의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우리가 아무리 광장에 나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뛰어다녀도 예. 결과가 늘 안타깝고 부족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참 그 결정적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 정건 목사님께 내놓은 1000만 서명, 1000만이 조직을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이 대한민국 지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15 이 대회는 오히려 그 1000만 서명 운동 이것을 마무리하는 네. 완성하는 네네. 조직을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도 됩니다. 아,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유일한 이제 기독교가 1000만은 되는데 네네. 우리 기독교인들만 다 1000만 서명을 해도 충분히 달성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1200만인데. 정치적으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저 주사파 세력은 북한에 물들었는데 북한이 어떻습니까? 맞아. 성경이라도 발견되면 뭐예요? 바로 그냥 처벌하고 처형당하고 이런 세력을 추종하는 정치 집단을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최소한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런 정치 집단을 지지하면 안 되죠. 우리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에 기반한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네네. 거기에 따른 활동과 주장을 하는 우리 단체 네. 1000만 서명에 가입을 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네. 자, 저희들은 이번 8.15 광복절을 제2의 건국을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77년 동안 정말 잘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위기가 지금 우파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계속 저 좌파들이 이 우파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 1000만 조직을 그냥 일반 조직으로 보지 마시고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1000만 서명에 모두가 다 나서 주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릴 것은 바로 저는 대한민국의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종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다원하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원불교 뭐 많은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단체들이 여러분들 제발 뭐 내 종교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국가가 존재해야 여러분들의 종교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모두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정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뭐 우리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서로 의견이 견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살리고 난 뒤에 우리가 그때 가서 이렇게 좀 따지고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15 국민대회는 초교파적인 종교를 초월한 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면은 네네. 누구든지 그냥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8.15 행사는 너무너무 재밌는 행사를 그럼요. 문화도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축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배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김연자 가수까지 저희들이 출연을 시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소프라노 최고의 그 명 교수님을 저희들이 또 영입을 해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즐거운 축제면서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이 장이 마련되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2시입니다. 예, 2시입니다. 네. 2시부터 아마 최소한 한 5시까지는 될 것 같죠. 아유 넘죠. 지금 준비된 게 예. 한 6시까지는 뭐 6시까지. 네네. 어쨌든 뭐 그때부터 거의 뭐 저녁 때까지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시고 네. 나오셔서 체력이 닿는 데까지 있다가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변호사님께서 구주화 변호사께서 지금 문재인을 고발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아유 뭐 엄청 많죠. 네, 좀 엄청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요약하자면은 USB 간첩으로 고발을 해놨고 예. 윤건영하고 같이 고발을 했고요. 예. 고발인 조사까지 갔다 왔어요. 네네. 그래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문재인 지금 간첩죄로 고발돼서 수사 중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사를 안 씁니다. 어떤 언론도 기사를 안 쓰고. 그러니까 다 매수당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네. 뭡니까? 살인죄, 살인죄. 그다음에 체포 감금죄, 예. 강요죄 예. 이런 걸로 지금 고발을 했죠. 네. 특히 그거는 문재인뿐 아니라 그 밑에 뭐 연결된 거 한 읽어들면 쭉 돼요. 네네. 뭐 김현철이부터 해서 뭐 다 같이 고발을 해놨고, 네네.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게 성립이 되죠. 왜냐면 네. 안돼 하고 손 묶어가지고 태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체포 감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법한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빼도 박도 못한데 문제는 지금 서울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는 게 네. 여기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좀 그쵸,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어서 경찰청장 그런 바뀌지 부분이 않았나요? 바뀌어도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이재명도 이제 체포를 안 하고 네. 오히려 이재명을 폭로하고 고발한 사람을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를. 그러니까 이게 뭔 이게 일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국가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좀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네네. 또 농지법 고발했고 네. 뭐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죠. 자, 이번 이 8월 15일 이번 이 8월 한 달은 윤석열 정부에 정말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검수완박이 또 지금 9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죠? 한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죠.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빨리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일단 김 뭐 대표님 굉장히 말씀해 좀 저거 한 것은 네,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네네, 등, 중 이걸 네. 잘 활용해가지고 예, 국민학교만 나와도 중 중 하면은 예. 그 두 개를 지칭하는데 등 하면은 이런 유행 나머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시행령을 잘 고쳐서 예. 저놈들이 그동안 참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가 우리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해놨는데 네. 완전히 그냥 이번에 직권 남용이라든지 선거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네. 완전히 검수완박이 무력화된 것이죠. 이제는 뭔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어쨌든 빨리 자, 빨리 구 수사해야 변호사님. 돼요. 속도가 그러면 중요해요, 속도가.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거 다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게 경제범죄, 네, 부패범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등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선거범죄 다 이거를 들어갑니까? 다는 아니고 이제 네. 몇 가지를 더 넣겠다는 건데 네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 정권 적폐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넣을 수가 있죠. 네. 선거범죄뿐 아니라 경제 뭐 보이스피싱도 또 한다고 그랬고 깡패들도 수사한다. 네네네. 근데 거기서 말한 깡패가 누구겠습니까? 아, 그쵸. 다 누구나 알잖아요. 다 알죠. 그 깡패가 성추행당 안에 있는 이 땡땡.
당연히 지금 뭐 표적은 뭐 그쪽일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당 대표 뽑는다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 이땡땡 저 정과 사범이 최고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어떻게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떨어지니까 도피할 수 있는 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네. 당 대표가 돼가지고 방탄복을 지금 검수원박 입었죠. 예. 국회의원 입었죠. 예. 그다음 당 대표 입었는데 예. 만약에 구속됐을 때는 또 법을 자체 그 당규를 고쳐가지고 네. 당 대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 예. 대한민국 정서에 맞지도 않고 세계적인 정말 명성 그 있을 수 없는 고민정도 등 돌렸잖아요. 이제. 예. 고민정 돌렸던데요. 예. 예, 등 돌렸던데. 그거 왜 바꾸냐 당원을. 그렇죠. 그 이재명이 기소될 사람으로 보이냐 하면서 예. 이제 바꾸지 말자 한 거죠. 자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느냐면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권 맞서 일할 기회를 달라. 누가 무능 무책임 무대책입니까? 저 또라이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잣대가 있습니다. 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했던 거, 우리 그 우파에게 적용했던 것 이런 거 그대로 적용하면은 쟤들은 정말 구속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네. 수백 년 구속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무대책 정말 우리 5년 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정말 최소한의 수준은 지킵시다. 최소한의 수준 예, 지키고 국민이 그분들한테 제가 2주 전에도 연설에서 말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조카나 그 사람들 걔네들한테 너희들 커서 나중에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되라 아니면 나중에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이재명을 찍고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라도 예.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한테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지금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양심. 이재명이를 뒤에서 저렇게 받쳐주는 개딸들 있잖아요. 저 개딸들이 저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 개딸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개딸이 솔직히. 얼마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저 개딸은 전부 다 조순족이나 그렇죠. 이런 쪽에서 지금 저렇게 이재명이를 상식적으로 지금 누가 자기가 본인이 개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아버지 부모가 개란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네. 자신들의 당헌 당규를 80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를 어떤 식으로든 당 대표를 세우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최소한의 우리 수준을 저런 놈을 어떻게 당 대표를 시킵니까? 저것은 바로 저는 바로 뒤에 북계와 중공이 이재명이를 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개딸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입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정서상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봤죠. 이재명은 관련되면 왜 저렇게 많이 죽습니까? 벌써 4번째 죽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이번 8.15 광복절 지나고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부터 먼저 깜빵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 뭐다 하는데 네. 물론 여론 뭐 엉터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 정말 왜 이렇게 뽑아줬느냐. 저 문재인하고 이재명만 목사님 말대로 처벌해도 80% 90% 올라갑니다. 맞아요. 지지율이. 저 기사도 띄워주시죠. 오늘 기사 같은데 네네. 속보로 예. 부울경 모두 1위를 했군요. 네. 오늘까지 75% 독주. 지금 야 지난번에도 75%였는데 오늘도 75%였나 보네요. 부울경도. 우리 구 변호사님.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이미 이재명이 하도록 다 지령이 다 내려와 있다니까요. 그 확대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하기 전에 네. 확실하게 이재명이다. 맞아요. 정해놓고 네. 그럼 다 해놓고 하는 겁니다. 미쳤어. 그거는 동부 연합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네네. 좌파들이 우두머리가 딱 지시하면은
무조건 이재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면은 네. 저는 탈퇴합니다. 그렇죠. 저 결과 보고서 네. 저 같으면은 탈퇴해요. 내가 좌파래도 저거는 아니다. 좌파 수준이 있지 최소한에. 저건 좌파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저건. 맞습니다. 좌파가 아니라 저거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개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저걸 보고도 8.15 때 안 나온다면 이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율도 이재명이 지금 40%인가 나와요. 네. 40% 나오고 네네. 뭐 바로 10몇 프로로 떨어집니다. 우파 네네. 쪽은. 야, 근데 대표님, 구 대표님, 네. 지금 만약에 아까 우리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 선거법을 만약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네. 부정선거를 조사하게 하게 된다면 이 판이 좀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예, 예. 뭐 그거 그래가지고 그건 그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믿을 수가 없고. 예, 예. 근데 판결이 한번 나와버리니 이게 수사가 돼도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얘들이 이미 프레임을 걸어버렸어요. 맞아요. 부정선거 주장하면은 극우다, 꼴통이다. 예. 이렇게 프레임을 걸었고 거기에 또 다 넘어갔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 이 프레임 전쟁에서 싸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네네. 다 굴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광화문하고 거리를 두는 거 아닙니까 쟤들이. 극우라는 프레임에 들어올까 봐서. 근데 그거를 깨부셔야죠 프레임을. 근데 아까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뭐냐. 자기는 미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걱정이 너무 돼서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정광훈 이 우리 사랑제일교회도 네. 오시고 시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가 의식이 이렇게 없느냐. 나라가 지금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가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미국에 있으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운동하려고요. 운동한 애국하러. 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거의 해외 우리 교포들이 네, 나라 걱정 훨씬 더 많이 해요. 훨씬 많이 하고 여기 있습니다. 있는 분들보다 맞습니다. 훨씬 많이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식선에서 봤을 때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은 네. 이게 선진국이고 정말 대한민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네. 모든 게 이상한 거죠. 네. 판결도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구주아 변호사님 알다시피 이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판사 잘 만나면은 무죄가 되고 그렇죠. 똑같은 사안인데 엄청나게 지금 벌이만 이게 법원 내에 우리 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념에 편중된 정말 그 맞아요. 김일성 장학행이라나요? 맞아요. 우리 그런 변호사들도 것들이 팽배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5.18 특혜. 이런 우리 정치 관련 사건들 할 때는 뭐부터 보신지 아십니까? 네. 판사들 고향이 어딘지부터 봅니다. 정말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정도죠. 이거는 어떻게 재판이 네. 판사 고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근데 그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딱딱 맞아떨어. 고향을 보고 예측을 하면은 그 네네. 예측대로 네. 판결이 나와요, 실제로. 정말 근데 안타깝죠. 혹시 우리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2주 동안 전국을 투어하면서 그 전라도에서 그 5.18 김대중을 간첩이라고 정언한 어르신 말씀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잠깐 좀 띄워주시죠. 방송실에서 준비할 동안 예, 어르신 그 정광훈 목사님과 그 토크하는 거. 네, 요거 좀 틀어주시고 너무 다음 얘기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그거만 딱 잘라놔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요. 뭐라든 예.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치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좋아, 그 5.18.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김대중이가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 아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네.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네, 여기까지. 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서 이 방송을 반드시 보시고 문재인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6.25 전쟁 때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저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 용서할 수가 없고 김대중이는 바로 저 국립묘지에서 다 파내야 됩니다. 이놈을 파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이 설 수가 없어요. 자, 5.18 이 폭동 일으키기 이틀 전에 모의했는 그 영상을 한번 더 띄워주시죠. 누가 모의를 했어요 또? 예, 이야. 요거 들어보십시오. 5.18 하기 전에 이틀 전에 이미 모의를 하고 5.18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정언을 다 하셨어요. 저분이 연세가 꽤 많은 걸로 96살. 아는데 96살. 아직 안 되나요? 굉장히 정정하신 네.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군요. 네네네. 자, 여러분. 이런 어르신의 정언을 보고도 광화문 광장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저들이 저 민주노총이나 저 민중당 그리고 정교적 이놈들이 국가를 위해서 반역 행위를 하고 완전히 반역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 놓고 또 세월호라 또 이명박 소고기 파동 박근혜 탄핵같이 또 당할 것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왜 우리만 앞장서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편안하게 살고 자유만 누리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도 참지 못해요. 여기 시청자분들은 다 나오실 거고. 네. 진짜 그 광우병 사태 때 네네. 저도 거기에 선동돼 가지고 마트에서 시식을 하잖아요. 네네. 뭐 고기를 딱 시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산이었던 거예요. 네. 야, 그게 내가 곧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네. 이야, 정말 그 선동은 정말 목사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뭐냐면 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현대사의 모든 폭동과 반란은 누가 일으켰다? 북한이 일으켰다는 거죠. 100% 북한이 이렇게. 100% 북한이 일으킨 건데 네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네. 북한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적화 통일하려고. 남조선 선동하고 먹으려고. 조작하고 세뇌시켜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근데 지금 21세기에 와서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뭐 미군 철수해라, 네. 한미동맹 파기해라, 전쟁 연습하지 마라 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 지금도 지령을. 지금도. 네. 지금도 하고 있대잖아요. 6.25 때부터 지금까지 네네. 줄기차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상식적이죠. 네네. 네, 상식적인 겁니다. 자, 우리 김수일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지만은 네. 정말 우리 자체에 있는 종북주사파 네. 자체 내부의 적 이거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정교조를 통해서 지금 유입되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전쟁을 경험하고 아니면 또 그것을 경험한 윗세대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아주 정상적으로 굴러가는데 네. 뒤에서 들어온 물결이 계속 붉은 물들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기회에 5년 동안 우리가 처음 했는데 이거 종북주사파 내부의 적을 척결하면 안 되는데 이 방법은
이승만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승만 첫째는 식으로. 네. 야, 너 정말 이 주사파, 너 이 좌파 그렇게 좋다면은 사회주의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면. 건설하려고 한다면은 북한으로 가라 이거야. 북한으로 가. 맞아요. 러시아 가고 네, 중국 네. 가 살아라 이거야. 옳습니다.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전향해야지. 전향해라. 전향해라. 그래도 그것도 안 하겠다? 그렇죠. 정말 우리 국민 여러모로 처단해야 됩니다. 네. 그 1번이 바로 문재인이고 두 번째 두 번째 누굽니까? 이재명. 저 친구 아닙니까? 이재명이지 뭐. 그렇지. 예. 그런데 저게 지금 74.59% 독주하고 있습니다. 네. 망조의 나라가 나라가 망조가 망조죠. 망조가. 어떻게 저런 놈이 당 정말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게 해외 뉴스에 알려질까봐 제가 쪽팔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게 아주 쪽팔릴 수준이에요. 저걸 보면은 그렇죠. 기본적인 수준이 있어야죠. 사람이. 네. 이재명을 자. 찍으면 이재명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왜 저런 현상이 자꾸 오느냐? 예, 예. 저거 왜 저런 현상이 자꾸 오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죠. 왜 올까요? 우리 우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조직이 돼 있다면은 네. 민노총이나 뭐 좌파처럼 조직이 돼 있으면은 민노총 그 한 줌도 안 되잖아요. 이재명이 무슨 말 했습니까? 저 예, 기사 저기 띄워주십시오. 미군 없으면 방어 안 된다. 빙신입니까? 과거 이 발언 영상 올린 원희룡 저게 올해 2월 기사인데 25일이네요. 일주일 전에 이재명이 저에게 또 했잖아요. 미군 그렇죠. 없으면 안 됩니까? 그 이재명이 미군 뭐야, 철수부터 제일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이 거기로 갔다면서요. 네. 그래서 미군 없애자. 저 얘기를 일주일 전에 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 바보입니까? 예.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미군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를 모르세요? 미군이 상식적으로. 없으면 전원부터도 지도 날라가. 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같이 해요. 도움이 같이 되죠.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전교 물어보고. 1등한테 물어보고 맞아. 또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렇죠. 야 혼자 해. 자주 학습을 해. 자주 학습. 왜 자꾸 남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해. 너 혼자 해. 혼자. 그럼 혼자 책 보고 아냐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우리 답답해요, 우파가 답답해. 5년간 해보고 또 여러 해 해보니까 느낀 게 뭡니까? 조직이 안 돼 있으면 헌일이다. 네. 100만 대군이 우리가 몇 번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 모였다 흩어지니까 안 되니까 조직을 하자. 목사님이 지난번에 해본 게 1,150만까지 모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현재 이제 광화문을 이끌어 가는데 이번에 더 확실하게 조직을 해보자. 그래서 1,000만 운동을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돼 갔지 않습니까? 1,000만을 넘어서 2,000만까지 가면은 으아! 당연히 반석에 섭니다. 박수! 바로 우리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박수. 그래서 정말 미군 이 문제 정말 제가 이 얘기 몇 년 전부터 국민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 지금 하네요. 지금 해. 네. 공부는 전교 1등이랑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성적이 올라간다. 맞아요. 혼자 해가지고 그리고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하는데 야 다 끊어. 학원 다니지 마. 교과서 가지고 너 혼자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 왜 자꾸 외부에 의존하려고 그래? 그러면 성적이 나오겠냐고요. 교과서만 안 보고 나오지. 하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와. 예. 근데 자꾸 전교 1등하고 응? 놀지 말라고. 네. 저게 제정신이냐고요. 제정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거는 약간 IQ의 문제가 물론 선동하는 거는 그렇지만 선동 당하는 거는 정말 이건 IQ의 문제입니다. 이건. 근데 구 변호사님 저거 저 말하는 거는 바로 자기를 밀어주는 뒷붓게 중공의 입맛에 맞게 하는 말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맞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6.25 때부터 네. 미군 때문에 김일성이가 전쟁이 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오직 지금까지 여기 육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알겠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게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걸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5년 동안 미국과 등져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벌써 우리가 선진국을 뛰어넘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했을 텐데 근데? 5년 동안 50년 투후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신문 보신 분들 알지만 한전이 네. 정말 탄탄한 기업이어서 몇 조 그 흑자를 내던 흑자를 기업이 네. 14조가 지금 마이너스 나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수많은 기업들이 국영기업들이 완전. 전부 지금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다 망해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병들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우리 김 대표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그분이 평생에 눈물을 딱 2번 흘렸대요. 자기 딸이 죽었을 때 눈물 1번 흘리고 2번째 눈물은 평창 올림픽을 유치를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딱 2번 흘리셨대요.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강원도 평창 올림픽을 준비를 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성공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완성했다면 우리나라는 6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네. 경제적으로. 이것을 망친 게 누구냐? 저 문재인, 저 드루킹 댓글, 이 개판을 만든 놈들이 나라를 김경수. 이렇게 김경수 나라를 망쳐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국이 우리를 방어를 해줬고 지금도 미국이 아니면 우린 숨도 못 쉬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전쟁 나기 가장 좋은 지리적 위치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한국이죠. 네. 근데 이 전쟁 나기 가장 좋은 위치에서 지난 70년간 어떻게 전쟁이 한 번도 안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미군이 지켜주죠. 미군, 한미 동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해낸 사람이 이승만이고 맞아요. 이승만의 최대 업적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미 예. 상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게 이승만 최고 업적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걸 모르고 미군은 철수? 일단은 경제부터 다 망하죠. 네네. 아니 미군이 없는 한국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저같이도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발언을 하는 이재명이는 바로 북계와 중공을 이롭게 하는 사람. 지금 중공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 내정 간섭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김수일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십시오. 아니 예. 지금 삼불일한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우리 저 박진 외무부 장관이 장관. 가 있는데 저 허름한데 불러가지고 계속 그거 개성하라고 네. 문재인이가 약속했다 이거야.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거든요. 네네. 삼불이라는 건 뭡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렇죠. 그다음 배치된 거 한미 훈련 그거 안 한다. 한미 훈련 안 한다. MD 체제 가입 안 한다. 예, 예. 일하는 배치된 것도 사용 안 한다. 그래가지고 사드 저 기지에 배치해놓고 무용지물을 시키니까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게 우리 동맹 맞아? 맞아요. 이렇게 됐는데 네. 다행히 정권이 바뀌니까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되니까 지금 전 난리 아닙니까? 네네. 일한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저 회담에서 나가지고 삼불 일한 그거 유지하라 그러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린 그러고 들은 적도 없다. 그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문재인이가 그거는 약속한 게 아니라 그러고 저쪽은 약속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그동안 네네. 정권을 유지하고 예. 정말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 국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드 배치한 성주에 주민들이 며칠 전에 용산에 와서 사드 배치 중단하라고 외치더라고요. 저 성주 주민들은 웃겨요. 나는 솔직히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성주 같으면 난 내 땅을 다 내놓겠어. 왜? 아니 그 사드 배치가 성주 주민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든 국가 안보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반대를 합니까? 저거는 분명히 저 안에 불순분자가 들어가서 반대를 외치는 게 아닐까요? 그럼요. 오늘 그 민주노총 예. 집회에서도 보니까 한미 미군 아유 다 철수해라. 뭐 미군 쟤들의 목적은 노동이 아니라 미국 철수가 목적. 그게 바로 오직. 뒤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 누가 조정하는지.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말씀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집회는 위에서 지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답을 알려주셨어. 자, 방송실에 그 5.18 그 할아버지 5.18 하기 전에 이틀 전에 그 모임을 했다는 그 정언이 있는데 그건 못 따나요? 그러면은 먼저 네, 먼저 제가 아까 다른 거 드린, 하시죠. 네네. 제가 아까 드린 우리 8.15 현수막 네. 그게 이제 지금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네네. 8.15 국민대회 현수막들이 아마 여러분들 동네 지나가시다가 시내 보시면은 다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현수막이.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지금 8.15 현수막, 네, 국민대회 8.15 국민대회. 현수막들이 아주 전국에 저도 지금 강남 사무실에 있다가 네.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저기 붙어 있었구나. 노년역에 붙어 있고 네. 우리 성남 야탑동에도 붙어 있고 우와. 다 붙어 있어요. 전국에 지금. 네네. 아유. 이야, 감사합니다. 전국에 지금 우리 현수막이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천만 조직만 하면 저 국민의당 저 이준석이 같은 놈 저거 다 몰아낼 수 있죠. 아유, 그럼요. 쟤는 이미 뭐 깜빵에 갈 운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어떡해. 보니까 기자회견 또 했던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 모양이니까 대단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니 국회의원들 어느 한 놈이 나와서 이준석에 대해서 말하는 놈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금 주 탄핵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걸 잡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도저히 지금 우파 정당이라고 볼 수가 말하기는 없어요. 곤란하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은 자기 대통령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죠. 예, 그렇죠. 근데 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 이준석은 고사하고 문재인한테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네, 없죠. 네, 그 저들한테 종북 주사파다, 종북 좌파다라고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내가 볼 때 이미 거기도 다 장악돼 있는 거죠. 장악돼 있어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중공이 지금 전 세계에 중공이요 200만 그 중공 당원을 풀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섭하기 좋은 것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에다 민계 이게 이것만 제공하면 다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길로 와 수밖에 없고 자 사드 배치가 저렇게 돼서 지금 정부를 중국이 공격하면 국회의원 몇 놈이 나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되겠나 근데 어느 한 놈이 윤석열 정부를 지금 돕는 놈들이 국회의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거 진짜 자유통일당 우리 광화문 세력 애국 세력이 아니면 윤석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주사파들도 놀라고 정부가 일단 놀라야 돼요.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서부터 걔들은 이미 틀렸고 틀렸고 일단 정부라도 아 여기 광화문을 거리를 두면 안 되겠구나. 네, 이걸 네. 깨달아야죠. 네. 이걸 깨달아서 네. 우리 광고문 한번 띄워보시죠. 자 대한민국을 8월 위하여 15일. 그동안 한 번이라도 광화문 이성만 광장에 나오신 분들은 총 직결합시다. 이렇게 돼요. 오후 2시부터 네. 광화문 이승만 광장 어디든지 나와도 돼요. 뭐 교보문고도 있고 어디든지 아마 거의 꽉 찰 것 꽉 찰 같아가지고 겁니다. 네네. 자 그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김연자 가수가 나오시니까 탑스타 거의 뭐 콘서트 분위기가 네네 콘서트 비슷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나와 주시기를. 콘서트 보려면 얼마 내야 됩니까? 그래서 최소 10만 원, 15만 원 내야 되는데 공짜요, 공짜. 공짜. 아니 헌금은 내야죠. 헌금은 내는데 네. 콘서트는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대박입니다. 요새 표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네네. 네.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광화문에 이렇게 훌륭한 애국자 우리 변호사님 또 우리 김수열 대표님 또 우리 애국의 수많은 애국 동지들 그리고 제일 지금 고생하고 있는 전국에 파라솔 펴놓고 서명 받고 있는 우리 여성 엄마 부대 대표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정말 내 오늘 그분들 회의하면서 최고고. 그랬어. 여성들 무시하지 말라고. 아유 누가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합니다. 누가 무시?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지금 그럼요. 아십니까? 아니 교회를 가도 여성이 더 많죠. 우리 애국 집회도 나오면 여성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랬더니 무시 안 한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성은 저기가 무시하지 여성 가족부가 무시하죠. 그렇죠. 성범죄를 옹호하고 말이야. 맞아. 범죄자들을 옹호해. 맞아요. 그게 무슨 여성 가족부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전국에 파라솔을 피워놓고 서명을 받고 있는 우리 대국본 팀들 그리고 우리 엄마부대 대표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8월 15일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우리가 그동안 5, 6년 동안 태극기 들고 토요일 하루도 한 번 쉬지도 못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들이 나가서 집회를 하고 해서 겨우겨우
우리가 이렇게 정권 교체를까지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24%밖에 안 되니까 네. 우리는 또 위기를 맞아서 또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날도 우리는 아마 비가 온다고 하지만 저는 비가 멈춰주리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반드시 멈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의 건국을 제2건국을 생각하셔서 광화문 광장에 모두 손잡고 나와주시고요. 그날은 우리 여성의 최고의 가수 김연자 씨가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을 또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비 나와주시기 오면 뭐 바랍니다. 우산이 있으니까 우리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김수열 대표님 또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네. 요번에 그 1000만 서명 정말 이 여성분들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10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쉽지 남자는 않은데 하기 힘들어요. 저 한 500명 이제 겨우 채웠습니다. 목사님이 100명 채워가 오라 그래가지고 100명은 적다 해가지고 1000명을 채우고 있는데 500명 겨우 채웠는데 여성분들은 보니까 하루에 100명씩 해제끼더라고요. 예. 그만큼 순발력도 있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혀 우리 여성분들 무시하면 안 되지.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셔가지고 이 조직은 천재가 오히려 그 여성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광화문 집회의 그 참 요번에 그 뜻이 예. 이러한 어떤 조직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온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서명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죠. 예. 이 힘이면은 주사파 척결 할 수 있고 정책 너무 잘생겼다. 바로 할 수 있고 국가 정책성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 기회에 모두 힘내가지고 네. 정말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구조아 변호사님 한 네. 말씀. 네. 우리 8.15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네. 솔직히 연휴 3일이면 별로 할 일 없어요. 네. 여름에 우리 운동한다는 생각,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네. 나라 살린다는 일념으로 네. 기운 없으신 분들은 우리 걷기 운동, 우리 작년에 걷기 운동 했잖아요. 네. 예? 나와서 걷기라도 하겠다라는 신념으로 네. 꼭 나와서 우리 우산 하나씩 챙겨가지고 오시면 아주 좋은 절대 후회 안 하는 보람 있는 그런 집회로서 진행이 되고 그게 또 자유통일 1000만 서명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멘트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너하라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 이 집회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부담을 지금까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수많은 헌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이 운명이 우리가 국가에서 단돈 10원 한 장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발적인 힘으로 우리 애국 세력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힘이었고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8월 15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광장으로 나올 때 대한민국 역사는 바로 세워진다는 이런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다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네,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바닥에서 그렇게 비가 오나 정말 눈이 오나 뛰어다니면서 싸워온 결과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한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 애국우파들의 이 국민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이 국민들보다도 더 생각이 저 모양인지 우리는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우리의 정말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제2의 건국을 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모여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날은 모두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우리 김수열 대표님이 또 하실 말씀이 주의사항입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지만은 이번엔 8.15 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비도 오고 하니까 깔개, 예. 배낭, 예. 깃발, 우위 예. 꼭 챙겨주시고 각자 챙겨 오시라. 소금하고 생수 네. 꼭 챙겨서 예.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아까 이제 내일 8.15 이 집회 때문에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또 우리 정광훈 대표님께서 생방송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750명 정도가 들어와 주셔서 저희들이 시청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애국자들 그리고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8월 15일 이 집회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생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We must achieve free 그리고 unification, 주사파 쳐내야 되는 and we 것입니다. must eradicate all the Juche forces.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목숨 걸 겁니까? 이번에 죽여야 돼요. 이번에 목숨 못 걸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1000만 당원 가입, 1000만 서명운동 이거 벌어져야 됩니다.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